자, 교재 9페이지에 박두진의 해를 보겠습니다. 먼저 작가 박두진은 한번 뒷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박두진 지식백과 그러니까 1916년에 1998 오래 사셨다 그제? 19 16 1998 오래 사셨는데 이분이 주로 1940년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이른바 그 청록파 시인이라고 그래서 그 푸른 사슴 녹자인데요. 술록할 때, 녹용할 때 사슴인데 사람이라서 네, 스머프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박모걸이라든지 조지훈 요 사람들하고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주로 약간 이상향에 관한 얘기를 이상사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해는 제목에 태양, 선이죠. 그래서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억압 속에 살았으니까 아주 이상향 평화로운 세상 모두가 화합하는 세상을 해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는 시입니다. 자, 그러면 작가와 제목을 봤으니 보기를 보고 1번은 이제 우리 늘 파란색으로 연습하던 음성 상징과 같은 표현을 보는 거고 글씨가 너무 옅다. 파란색으로 좀 표현을 살펴보는 문제고요. 2번 문제도 표현 문제입니다. 그죠? 표현 문제가 종결어미 표현이 되겠고요. 너무 옅다. 요거를 2로 해놔야 돼.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밝음의 이미지가 있고요. 어둠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 그러니까 대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플러스 할 거, 마이너스 할 거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밝음은 평화와 아까 평화, 공존. 선생님이 화합이라고 썼는데 요거 상징적인 것을 윗글에서 찾아 쓰는 문제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는 뭐 힌트가 크게는 없습니다. 표현 문제가 있고 밝음과 어두움 얘기 나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해를 동그라미 치면 밝음의 이미지인데 그러면 지금 해가 솟기 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어둡다는 얘기니까 해보고 솟아라. 지금 밤이라는 거지. 그러면 솟아라 하는 거는 명령이죠. 근데 해야 솟아라가 또 반복이 됐지. 그리고 해야 솟아라를 밑줄 치고 라지 A로 두면 또 한 번 A가 나왔고 끝에 가면 해야 솟아라가 또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B로 보면 되겠죠. 그럼 A, B를 반복과 변주라고 하는 것이죠. 변주는 변화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는 해를 불렀잖아요. 그러면 도노법, 정자설정,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씻은 얼굴 세수를 했다는 건데 해보고 세수를 했다고 표현했잖아. 그러면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이해됐습니까? 산 넘어서 쌤이 RPT repetition 반복법은 RPT라고 쓰겠습니다. 어둠을 살라먹으면 어둠은 해와 대조를 이루겠죠. 그러면 색연필이라는 게 바로 니은첨가 나오는 거죠. 비음화. 그러면 대립되는 상징적 시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란 볼펜으로 이 밝은 거는 명이라고 하고 어두운 것은 암 해서 명암이 대조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해보고 어둠을 살라 먹어봐. 불살라 먹어버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강아지도 고양이도 쥐를 먹잖아요. 그러면 해보고 어둠을 먹어버려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걸 화류법이라고 해요. 화류법은 뭐냐? 이게 살아있을 활자거든. 생활할 때, 화로회 할 때. 그러면 무생물인 해를 생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파란색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파란색으로 네모 쳐버려. 이거 무생물 표현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산 넘어 밤새도록. 그럼 지금 밤이란 얘기지. 어둠을 살라먹고도 반복이니까 파란색으로 해야 되구나. RPT. 이거 반복보다 RPT 쓰면 더 편해요. 그러면 이걸 하는 거는 의태부사죠. 그렇죠? 음상 쓰면 되겠지? 앳된 얼굴, 의인법이고 고운 해야 솟아라. 이해됐죠? 그리고 이 시가 연 구분은 되는데 행이 구분이 안 되고 옆으로 쭉 돼 있지. 이런 시를 산문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문적. 그다음에 달밤이 싫어는 달밤이 세모죠. 그러면 다시 한번 반복이 됐고, 그러면 달밤을 일제 강점기로 따지면 달밤은 일제 강점기 밤은 어둡잖아. 의 암훌한 분위기, 시기를 상징한다. 눈물 같은 골짜기도 세모가 되겠네요. 그러면 같은은 지규가 쓰였고 지금만 쓸까요? 그러면 달밤이 싫어 A, 달밤이 싫어 A, 눈물 같은 골짜기 B, 달밤이 싫어 A. 역시 AA, BA. 아무도 없는 뜰. 그러면 아무도 없는 뜰도 세모가 되겠죠. 뒤에 말줄임표 있으니까 생략법이 되겠네요. 그러면 화대상심 정리하면 화자는 나죠. 여기 나가 있습니다. 드러났고 대상은 제목에 있는 해. 됐습니까? 상황은 현재 밤이다. 그 해를 부르고 있다. 심리는 해로 상징되는 밝은 세상을 지향한다. 화대상심 다 됐지? 근데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하니까 동그라미 세모만 치면 좀 쉽네. 해야 고운 해야 네가 오면이라고 했는데 네가 그 우리 어이 쓰는 내가 오면, 그러니까 해 네가 오면 네가 사 오면 할 때 사 있잖아. 네가 사 하는데 상은 강조의 전미사예요. 그럼 네가 만약 온다면 가정했죠.
그다음에 나는 청산이 좋아라 라고 하면 청산은 긍정적인 거죠. 그다음에 홀홀홀은 의태부사니까 음성 상징어고, 깃을 치는 정산인데 깃은 깃털을 말하거든. 새 깃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활유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좋아라는 조심해야 되는데, 좋아라는 좋다가 형용사잖아. 형용사는 명령할 수 없죠. 현명청.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니까 명령한 게 아니라 감탄형 종결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좋구나. 이해됐습니까? 그럼 느낌표 치고 영탄법이 됩니다. 명령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도 A, B, A가 되겠죠.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슴은 동그라미게 되겠죠. 함께 노니까. 칙범을 따라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놀고도 역시 AA, BA 반복과 변주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칙범은 칙 무늬를 가진 호랑이에요. 그러면 사슴은 강자이고, 아니 약자이고, 칙범은 강자죠. 근데 강자도 약자도 둘 다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함께 노니까. 그러면 강자와 약자가 아까 보기 나왔던 공존하는 세상, 잡아먹지 않는 화합하는 세상이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약한 자가 먹히고 강한 자가 먹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그러면 요 부분이 1년과 좀 닮았죠. 해야 고운해야 하는 게. 그러면 이거는 수미상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꿈이 아니라도 너를 만나면 가정법, 꽃도 새도 짐승도 열거법이죠. 열거법이 이거 열거가 되겠고, 그리고 꽃, 새, 짐승은 역시 모두 함께 하는 존재가 되겠지. 한 자리에 앉아. 그럼 한 자리가 공동체라는 거죠. 워이 하는 거는 음상의 반복이죠. 음성상징어의 반복이 되겠고요. 모두 불러앉아 한 자리에 앉아 애되게 고운 날을 누려보리라. 그러면 애되고 고운 날이 긍정적인 단어가 되겠죠. 누려볼 거야 하고 소망, 염원, 지향한다. 의지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 보입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형광펜, 파란색 형광펜 꺼내가지고 긍정적인 시어, 부정적인 시어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해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청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애띠고 고운 날, 이게 긍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건 파란 거 꺼내볼까요? 달밤이 있고 어둠이 있고 눈물 같은 골짜기, 아무도 없는 뜰. 요게 부정적이네요. 그죠? 그러면 다 한 것 같습니다. 19의 반복과 변주는 아는 X하고 A, B, A를 말한 것 같습니다. 나열인데 반성은 하지 않아요. 그죠? 2번이요. 답이 2번이 되고, 음성상징, 하나 빠뜨린 거 있다. 워이 하는 거 있었잖아요. 워이 맨 마지막에 부를 때 이거는 워이 하는 거 청각적이네. 그죠? 청각적 심상입니다. 청각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음성상징어는 이글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이글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고요. 화류가 아까 깃을 친다라고 했지. 그럼 이거는 역동적이라는 굉장히 액티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가정적은 뭐뭐하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추구하는 이상적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했고요. 그리고 2번은 나열이 열거죠. 열거. 열거는 맞는데 반성은 안 합니다. 소망은 되니까. 그다음에 소사라는 명령이 맞습니다. 그죠? 소사라. 해야 소사라. 그죠? 그다음에 이연의 어가 부정적 태도를 지니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연을 보면 달밤이 싫어 라고 하는 게 이게 의문은 아닙니다. 그죠? 의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X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년에 좋아라 하는 건 명령이 아니죠. 좋아라는 거는 감탄입니다. 그 다음에 리라는 소망과 약간 의지 같은 게 누려보리라 있습니다. 그럼 OXOO 그치? OXXO 그지? OXXO XXO가 되겠고, 1번의 정답은 2OXO 그 다음에 이 작품에는 해가 지닌 밝음의 이미지와 달밤이 지닌 어둠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을 이룬다. 밝음을 지배하는 공간인 청사는 그죠? 뭐와 대비되어 눈물 같은 골짜기, 아무도 없는 뜰, 대비되어 평화공존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면 쌤이 이렇게 올리면 킥 뭐가 나오는데요. 지금 2번 OXXO 해, 달밤, 청산, 눈물 같은 골짜기, 아무도 퍼펙트하네요. 그죠?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완벽합니다. 그러면 다시 오면 목차를 보세요. 목차를 보시면 몇 쪽? 체크를 할까요? 몇 쪽입니까? 다음. 현대시의 9페이지. 아니 다음. 네. 아니 그 목차를 보셔. 다음 할 작품이. 한명을 씨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이게 몇 쪽이냐고요? 41쪽. 41을 보겠습니다. 요시네요. 네. 아직 교과서 개념 학습이네. 한용우는요. 호가 만해고 만해 한용운 스님이시고 독립운동하셔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입니다. 1879-1944. 아이고 1년만 더 계셨으면 독립을 보셨을 텐데 안타깝네요. 1879-1944. 1879-1944. 자, 여기 보니까 만해라고 되어 있는 호가 쭉 내려가니까 어릴 때 한학을 배우셨어요. 한문학을. 네, 동학 농민운동에도 가담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오세암이라는 절에 갔네요. 승려가 됐고요. 1905년에 승려가 됐으니까 1879잖아. 그러면 99, 그럼 20살, 한 26 정도 돼 스님이 됐네요. 그래서 이 스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신문명을 보고요. 그리고 10년에 국권이 비탈됐으니까 한 31살 정도의 국권이 뺏기니까 중국 독립군관학교를 가서 격려하고 또 만주 시베리아를 방랑하다가 귀국하셔서 불교 학원에서 교육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18년에 어떤 월간지도 만드시고요.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3년 징역을 사셨습니다. 네. 그리고 26년, 그러니까 이분이 1879잖아. 네. 그러면 21년에 되고 26년이니까 21, 52세 때 네. 님의 침묵을 저항문학으로 네. 유명한 시죠. 네. 그리고 불교 대중화도 하시고 나중에 중풍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 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거는 호가 네. 만해고요. 네. 그다음에 동학 운동도 하시고 네. 항일 운동도 하시고 네. 승려시기도 하고 시인이시기도 하고 독립운동가도 하셨고 그다음에 사상가이면서 교육자기도 하니까 5잡이네, 그죠? 대단하신 분이다. 옥고도 치르시고 그리고 대표작으로 님의 침묵이라는 시와 시집을 출간하신 매우 훌륭한 분이시다. 우리 한영훈에서 네. 이 빨간색 경고번호 당신이라고 하는 당신 있잖아. 당신을 님의 침묵의 님으로 보는데요. 이 의미가 있잖아. 우리나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처님으로 볼 수도 있고, 물론 검정색으로 연인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진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네 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으로 이 씁니다 있잖아. 보다 어간 뒤에 아시라고 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 뒤에 씁니다라고 하는 존칭 경어체 평서용 종결음을 붙였네요. 존칭 높임, 그지? 경어, 그죠? 이거는 경어체 존댓말을 써서요. 굉장히 좀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시고 또 약간은 여성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현대 대표 시인 3명 중에 한용운을 꼽습니다. 김소월하고 미당 서정주 이렇게 3명을 보통 꼽습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인 작가입니다. 그다음에 1번 문제는 이제 표현 문제, 뭐 경어체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뭐 2번 문제는 그렇지. 당신에 관한 얘기가 있네요. 그죠? 자, 빨간 걸로 우리 한용운은 승려고 독립운동가다. 그리고 그의 삶의 궤적과 연관하는 것을 작가 표현론이라고 해요. 작가와 관련해서 표현론으로 본다면 이 일제강점기 현실과 독립운동가라 연결하면 주로 자주 나오는 게 빨간 형광펜 님과 당신인데 이걸 조국으로 의미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적 상황은 님이 없는 조국을 잃어버린 님과 이별한 상황인 거죠. 그럼 당신을 보았습니다도 이 조국과 국권 상실의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과 태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동그라미이면 대상이자 님이 되고 그리고 조국이라고 보기에서 본다면 가셨다는 것은 이별이니까 국권을 상실한 뒤에 나
즉 화자는 조국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대 상심을 해본다면 화자는 나, 대상은 임, 당신. 그러면 상황은 님은 떠난 거죠. 이별의 상황이고 심리는 그리움. 그럼 이거를 조국하고 관련시키면 국권 회복에 대한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까닭은 그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당신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갈고 심을 뭐가 없다. 땅이 없다. 왜? 국권을 뺏겼으니까. 피탈당했으니까. 그래서 추수가 땅에서 난 수확물이 없다. 일본에게 뺏겼으면. 그럼 저녁거리는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는데 이 이웃집에 있는 주인 새끼가 충격적 워딩으로 날 모욕합니다. 거지노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주는 것은 죄악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을 인격이 없다. 즉 국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격이 없다와 인격이 없다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꼬꼬물하고 있잖아. 그지? 연쇄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다. 연쇄법이 되겠죠. 그리고 주인의 말을 인용했죠. 인용법입니다. 그러면 요 이웃집 주인 있죠. 파란색 경광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 이웃집 주인은 일제를 상징하는 사람인 거죠. 그 말을 듣고 나올 때 그러면 들었으니까 청각적 심상이죠.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쏟아지는 눈물은 아주 자존심이 상한 슬픔, 좌절 속에서 그래도 내가 당신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 나온 거죠. 나는 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에게 뺏겼으니까. 근데 여기서 장군이라고 나를 능욕하는 개새끼가 있어요. 그럼 이 장군 역시 일제를 상징하는 워딩이 되겠죠. 장군이 하는 말이 민족이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민적 주민등록증 인권이 국권을 뺏겼기 때문에 없다고 하고 인권이 없는과 인권이 없는을 연결했기 때문에 아까 꼬꼬무 연쇄 살인 사건. 그러면 무슨 정조냐? 정조가 없다. 그러면 설의법이 되겠죠. 능멸하고 욕하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정조가 정조. 절개와 지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절개지조. 그걸 왜 너는 지키느냐? 국가를 배신해라 이 말이지. 국권이 없는데 너네 국가를 위해서 왜 싸우냐? 민족이 있지만 국권을 뺏겼는데 뭘 위해서 싸우느냐 이거지. 그에게 항거한 뒤 그가 장군이죠. 남에 대한 격렬한 분노가 스스로의 슬픔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에 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제목인 당신을 보았습니다가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예. 맨 마지막에도 당신을 보았습니다가 리피티션 반복이 되고 쌤이 경어체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아 라는 거는 감탄사니까 영탄법이죠. 네. 온갖 윤리 세모, 도덕 세모, 법률 세모인데 왜 세모 쳤냐면 윤리, 도덕, 법률이 일본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게 칼과 황금이라는데 칼은 무력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황금은 재력을 상징하죠. 그러면 그 재력을 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연기는 허무함을 의미하는 거지. 그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리, 도덕, 법률 역시는 무력과 재력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허무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사랑을 받을까 있잖아. 그럼 이거는 죽음을 고민하는 겁니다. 1번 죽음. 인간 역사 페이지에 잉크칠을 한다는 것은 잉크를 엎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역사를 부정할까? 역사를 부정해버릴까? 우리 역사를 부정해버릴까? 술을 마실까? 이거는 자포자기할까? 그러면 죽어버릴까? 나약하죠. 역사를 부정한다. 천벌 받겠죠. 그죠? 자포자기 너무 나약하죠. 그렇게 고민을 할 때 그때 당신을 보고 다시 내 마음을 주스려 세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적이라고 했습니다. 특정 식구를 반복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당신을 보았습니다. 반복되니까 운율이 생기겠죠. 경어체 경건합니다. 부처님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죠? 사회적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왜 얘기합니까? 그 장군하고 이웃집 주인은 커뮤니케이션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2번 문제. 당신을 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라고 한 점에서 시인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각하고 있다. 그건 맞는 말인데 국가는 나를 위해서다. 넘어갈게요. 땅이 없고 집도 없고 민족도 없는 국권 상실의 시인 인식 맞네요.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슬픔으로 변하는 찰나 조국 잃은 국민으로서의 서름 맞네요. 일본이 좀 수상하긴 한데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 지내는 연기라는 건 시인이 국권 상실의 원인을 윤리, 도덕, 법률이 부재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게 전부 다 일제의 무력과 재력에 봉사한다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는 시인이 정신적 방황과 갈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위로 돌아와서 이 1, 2, 3 있잖아요. 그러면 1, 2, 3은 이렇게 묶어서 화자의 정신적 방황과 갈등을 표현한 구절이라고 첨가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찾았으래요. 여러분 그 창작된 시기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은 일제강점기죠. 그러면 약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매우 빈약했다는 것은 우리가 약자인데 이런 인식이 없었다는 거지. 그러면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거를 세모친다면 아까 장군과 그다음에 이웃집 주인이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 동그라미, 여성 동그라미, 사회적 약자를 모욕, 능욕한다.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각기 뭐와 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쌤이 아까 인격이 없다는 말 기억나고요. 그다음에 민족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두 개를 썼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격이 없다.
이러겠죠? 네. 생명이 없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인권과 민족이죠. 네. 그러면 각기라고 돼 있네. 각기. 각기. 네. 예. 가난한 사람과 여성에게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각각이라고 써야 되니까 인격, 민족. 처음에 인격과 생명하고 뒤에 인격과 민족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인격, 생명, 인격, 민족. 네. 여기서 요거는 부자네, 부자. 네. 인격, 생명이고 네. 여기는 민족. 여성에게 화자가 여성적 화자니까 민족, 인권이네. 네. 인권. 그러면 인격, 생명, 네. 민족, 인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OOX 4 이렇게 해서 여기서 네. 요거 같은데 OOX 4 인격, 인권 이라고 했거든요. 예. 인격, 인권, 생명, 민족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두 개를 해결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페이지가 체크하고 77 77페이지. 77 77 77 77 77 77 그날이 오면 두 개네요. 그날이 오면 두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자,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작가는 심훈이고요.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을 지었던 분인데 네. 이분이 지은 유일한 저항시입니다. 매우 저항적입니다. 쌀벌하게 저항적인데요. 네. 첫 번째 거 한번 눌러볼까? 네. 되게 똘똘하게 생겼네. 좀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요. 1901, 1936인데 네. 젊었을 때 돌아가셨네. 36살에 그지? 그러면 1901, 1936 네. 10년에 국권이 됐으니 이탈이 됐으니까 10살에 우리 나이로 10살에 나라가 뺏긴 본관은 하고 상록수라고 하는 시인을 소설을 지은 소설가고요. 네. 경성 제1고등부등학교 경성 서울이야. 네. 3.1운동에 가담해서 감옥에 가시고 네. 15년이면 15살인데 그리고 퇴학당하고 네. 26년에 영화를 각색하시고 네. 32년 그러니까 32살에 그날이 오면을 출간하다 검열로 무산되고 매우 행동적이고 저항적이셨던 분입니다. 네. 민족주의, 그다음에 저항의식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돌아와서 네. 3.1 운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상록수라고 하는 상록이 아니고 상록수라고 하는 계몽 소설을 지으셨고 네. 매우 저항적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민족적이고 민족주의 저항의식 이런 게 있으십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오면 하고 가정은 파란색으로 가정을 하고 그날이 오면 좋겠다는 건지 죽겠다는 건지
뒤에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궁금하네. 그날이 무슨 날일까?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게 검열이 되고 감옥도 가셨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한다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어이구야. 두개골이 깨워져 어이구야.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어이구야. 쌀벌하다 그지?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겼어 커다란 부글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피를 칠칠 흘리면서 내 몸에 껍데기로 만든 북을 여러분 행렬에 앞장서오리다. 우렁찬 그 북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안 그러면 눈을 못 감는다 이런 얘기지? 예. 우와 되게 쌀벌한 시다 그지? 예. 되게 저항적이네요 그죠? 자 그날은 네. 이제 앞만 봐도 이분의 작가 표현론적 관점에 봤을 때는 3.1운동으로 네. 투옥과 퇴학까지 당했으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말은 안 했지만 광복과 독립 해방을 매우 염원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그날이 온다면 하고 가정을 했는데 네. 그날이 오면은 하고 보조사를 붙여서 네.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네. 이 그날을 갈망하고 염원하고 간절하다. 그러면 삼각산은요 뭔 줄 압니까? 모르겠어요. 아 모릅니까? 산 아닌가? 삼각산. 삼각산이 북한산인데요. 그 삼각산 우리 북한산요 서울에 있는 북한산 있잖아. 네. 삼각산이 높은 봉우리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 그래서 3개가 네. 뭐 지도를 보여주고 그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라고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 필요 없는데 봉우리가 셋이라는 이런 말이 나오네 그제? 네. 이 삼각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네. 북한산입니다. 네, 북한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네. 백운대라는 봉우리와 네. 인수봉, 만경대 그래서 3개가 있어서 네. 전라도 영광군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만경대 백운동 네. 여기죠. 삼각형을 이룬다고. 예. 근데 삼각산이 일어난다고 했잖아. 네. 춤을 춘답니다. 예. 그러면 더덩실 하는 거는 의태부사니까 음성 상징어가 되고 춤이라도 춘다고 하는 게 의인법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것도 시각적이고 역동적이다. 네. 그리고 한강물도 서울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구체적 지명.
지명사용 구지사 네. 사용되었고요. 그러면 사물들도 산과 물도 춤추고 뒤집힌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네. 왜? 너무 기뻐서. 기뻐서 이런 얘기지. 네. 그러면 그날이라고 했지만 네. 딱 검열이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앞만 봐도 그날은 강국이야, 그지? 일본한테 딱 걸렸어요.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죽기 전에 네. 와 죽이면 한다면 하고 다시 한번 면해서 가정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화자죠. 밤하늘에 나르는 이라고 돼 있는데 나르는은 원래 나는이라고 해요. 리을 탈락해서. 그러면 시적 허용이라고 시허라고 쓸게요. 까마귀와 같이 하면 직유법이 되겠죠. 그러면 이 까마귀는 화자의 분신입니다. 분신이요. 분신 마스코트 화자를 대신하는 사물이죠. 까마귀는 색채어가 되겠네요. 시각적 심상으로 색채어가 되고요. 종로는 또 구지사가 되겠죠. 서울에 있는 인경은 뭐냐면 지도에 보시면 우리 서울에 경복궁이 보이죠. 근데 경복궁 밑에 보면 덕수궁이죠. 근데 여기 청계천이라고 가운데 보입니까? 근데 이 오른쪽에 종각이라고 보이죠. 이 종각이 종이 있는 누각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잖아요. 그 건물 이게 보신각입니다. 보신각. 근데 보신각이 서울의 종로에 있는 종각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종각입니다. 이 종각이 보시면 안에 종이 있어요. 여기 위에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로 2가. 요 건물 오른쪽에 있잖아. 요 오른쪽에 보면은 그 영풍서점 있고요. 요 앞에 국세청 건물이 있습니다. 요 지금 보이는 장면이. 근데 여기 그 뭐지? 우리 1월 1일 되면 33번 종치잖아요. 그게 이 인경입니다. 종입니다. 그 인경이 뭐냐? 종인 거죠. 내가 알기로는 이 경자가 종경자일 거예요. 종경자일 겁니다. 종경이 없으니까 더보기. 그래서 인경, 요 인경이라고는 인정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인경 뭐 33번 뭐 이러겠죠. 그러면 인경이 종로 2가에 있는 아이고 빨간색으로 써요. 보신각에 이 종을 까마귀가 돼서 날아서 머리로 헤딩을 해가지고 울리겠다. 이 기쁨의 종을. 그러면 청각적 심상이죠. 그러면 두개골이 박살 나겠죠. 그러면 이게 파란색으로 해야 돼. 과장법이고 화자가 희생하겠다는 sacrifice 희생의지. 나도 기뻐서 죽는데 무슨 한이 남겠습니까? 하는 건 한이 남지 않는다. 서리법이 되겠죠. 그들이 이연에 왔잖아. 똑같이 그날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파란색 형광펜으로 그날이 오면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날이 와서잖아요. 그러면 1년은 그날이 온다면이라고 해서 미래를 가정한 거라면 미래가 그날이 오기 전에 그러면 이거는 미래에 있잖아. 그날이
온 것으로 가정하는 거죠. 미래가 네. 올 것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온 것을 가정한 거죠. 그럼 위에는 미래 가정이 아니고 이걸 좀 지워서 미래 화이트로 미래 가정을 지우고 미래가 올 것을 가정하고 이어는 미래가 온 것을 가정하죠. 근데 그 사이에 네. 오를 집어넣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감탄사고 영탄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1년보다는 감정이 더 고조된 거죠. 예. 그래서 6조인데 6조는 뭐냐면 우리 지금 광화문이 있잖아. 네. 그 교보문고 예. 그 앞에 그 네. 미 대사관 사이에 네. 6조가 있었어요. 6조 건물이. 육주가 6조가 그러니까 6조가 행정기관인데 예.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6개죠. 예.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6조 위키에서 네. 쭉 내려가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죠. 네. 직제 어쩌고 저쩌고 네. 부서 어쩌고 저쩌고. 네. 그래서 병조가 이제 국방부 같은 거고요. 형조가 법무부와 법원. 아. 공조부 해당되는 것이 뭐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예조가 교육부 이런 거. 호조가 기획재정부. 네. 2조가 행정안전부. 네. 이쪽에 해당되는데 여기 보면은 경복궁 광화문 앞에서 세종대로 광화문가에 552가 6조 거리라고 돼 있죠. 네. 근데 거기에 네.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주작대로라고 돼 있잖아. 네. 근데 그게 의정부, 2조, 한성부, 호조가 있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 서쪽에 이게 있었다고 돼 있죠. 네. 그 여기가 6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6조 앞이라고 하는 게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광화문인 거죠. 네. 그 광화문에 아까 주작거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를 그날이 왔으니까 울고 뛰며 뒹굴어도는 기쁨이겠죠. 네.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진다. 미어지다가 뭔지 압니까? 뭘 진짜? 미어지다가 쌤이 알기로는 칼로 도려낸다는 뜻이에요. 미어지다. 예. 미어지다가 구멍이 나다. 네. 구멍이 나다네. 네. 가슴이 찢어질 때 고통을 느낀다. 그지? 네. 그래서 이게 가슴이 찢어질 듯 지교였어요. 찢어질 듯 고통과 슬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찢을 듯한 감정을 말합니다. 너무 기뻐서. 네. 그러면 드는 칼날, 들다 있잖아. 들다. 리을 탈락이거든요. 네. 그러면 잘 드는 날카로운. 날카로운 칼로 내 몸의 껍질을 벗겨서 그럼 북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과장이다. 그지? 예, 과장입니다. 과장은 파란색으로 써야 되겠는데 과장 해서 들쳐 매고는 여러분의 행렬 앞에 서겠습니다 하고 의지를 드러냈지. 네. 이것도 희생의지죠. 네. 그러면 우렁찬 그 소리가 네. 아까 북 소리죠. 네. 그러면 소리니까 정신상. 청심이죠. 네. 한번 듣기라도 한다면 하고 가정. 네. 그래서 그 자리에 거꾸로서 눈을 감겠소이다 하고 다시 한번 의지를 드러내는. 예. 그 가슴이 뭉클한 시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화대상심을 이제 좀 경제적으로 화대상심을 이렇게 초성으로 쓰겠습니다. 나가 나왔고요. 네. 대상은 그날이고요. 네. 상황은 가정을 했어요. 그죠? 네. 심리는 기쁨을 얘기하는데 그만큼 그날을 네.
갈증이 나도록 소망한다. 네. 갈망. 네. 소망보다 더 강한 게 갈망. 네. 이해됐습니까? 네. 자, 보기를 한번 봅시다. 그 1번은 표현 물어보는 거고요. 네. 2번은 기억, 니은을 물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3번을 보면 네. 일제강점기 세모, 고통, 세모, 우리 민족, 동그라미, 광복, 왕, 동그라미, 염원의 대상, 밑줄 치고 1번, 엔드, 넘버링, 이상적, 미래 2번, 그죠? 네. 그리고 가정했다. 그리고 극단적 자기 희생의 의지, 격정적 표출입니다. 그죠? 그죠? 어조가 좀 강합니다. 그죠? 그럼 이 강한 게 나왔으니까 여기는 조금 약하다. 이 지사란 말이 뜻 있는 선비란 뜻이에요. 뜻지자, 지사가 한자로 재밌다. 한 검정색으로 이렇게 해서 마음심 쓴 다음에 쉽지. 사는 이렇게 한 번만 쓰면 돼요. 우리 장기 둘 때 왕 옆에 있는 애 있잖아. 그게 사죠. 그러면 이 지사는 빨간색으로 뜻 있는 선비. 지조할 때도 이 지자가 아닌가? 뜻 있는 선비의 태도를 드러낸다. 여기도 염원은 똑같은데 둘 다 뭐 광복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마지막 조지훈 산상의 노래인데, 조지훈이 아까 내가 박목을 박두진 조지훈이 청노루 정사슴 청로파 신이라고 했죠. 근데 이분은 또 경향이 약간 전통적인 게 있습니다. 승무라든지 고풍의상 같은 전통적인 영향이고, 네이버에 조지훈을 치면 왠지 롯데 자이언트 응원단장이 나올 것 같은데, 응원단장 나오지, 그제? 네. 우리 이걸 찾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분을 찾으면 1920, 우리 박두진 선생님보다는 나이가 어리네, 그죠? 네. 1920, 1968. 1920, 1968. 이분 역시 1940년대에 주로 활동을 하셨고요. 잡지 중에 문장이라고 하는 잡지를 펴냈습니다. 산상의 노래는 산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 그지? 노래를 부르다가 되기 때문에 이 제목은 상황이네요. 산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시를 보기 전에 아까 광복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 산을 하나 그리고요. 그리고 2연에도 3연에도 산을 하나 그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5연에도 산을 하나 그립시다. 그러면 산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1년에 높으디 높은 산마루인데 마루가 꼭대기예요. 그죠? 산 꼭대기에 그러면 낡은 고목이니까 오래된 나무죠. 그다음에 목 박힌 듯한 건 좀 부정적이죠. 내 홀로 밤. 그다음에 간구는 간절히 구하다거든요. 간절히 구하며 울고 왔는가. 그러면 이 그림에서 나무가 하나 있고요. 나는 여기에 못 박힌 듯 기대어 서서 뭘 간절히 구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이네요. 그죠? 네. 2연부터 뭐가 달라지는 게요. 시전 핏줄에 아까 밤이라 그랬는데
아침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네. 시간. 그죠? 네. 시간이 경과됐잖아요. 네. 그러면 네. 1년에서 네. 무엇을 형광펜으로 딱 칠하면 예. 내가 무엇을 간절히 구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보기에서 네. 광복을 간절히 구했다. 독립을 구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2연에서 네. 시상이 네. 전환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시든 핏줄에 서늘한 가슴에 네. 갑자기 은은하게 종소리가 울려 퍼지잖아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네. 왜냐하면 울고 있었으니까 네. 플러스. 플러스로 시상이 네. 바뀝니다. 네. 그죠? 예. 눈 감아도 꽃다운 하늘에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서 날개를 떨던 샛별은 네. 숨으라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숨어야 되냐면 아까는 밤이었는데 네. 지금 아침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떨던 샛별은 숨으라고 한 겁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까? 예. 다음에 환히 트인도 플러스죠. 네. 떠오르는 햇살도 동그라미죠. 네. 그러면 10월의 상달은 달과의 꿈과 같다는 게 긍정적이죠. 네. 그다음에 메마른 입술은 세모인데 네. 피가 도는 거는 생명력을 말하잖아요. 네. 그리고 잊었던 은 과거고 네. 피리의 가락은 플러스가 되잖아요. 피리를 부는 거죠. 네. 그리고 새들도 즐겁고 네.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네. 사슴과 토끼는 향기로운 쌀이 쑤는 풀인데요. 네. 풀을 양보해라 나한테 이런 뜻입니다. 네. 긍정적이죠. 그런데 마지막 연에요. 네. 또 한 번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앞 페이지에 네. 여기에 아까는 네. 1년은 깜깜했어요. 지금 깜깜했단 말이야. 네. 근데 2년을 보면 이렇게 산을 그리고 해가 떴습니다. 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막 행복하게 바뀐 거죠. 네. 그 화자가 지금 웃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네. 근데 마지막 예를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나무 다시 그리고 네. 화자가 있는데 네. 산마루 맑은 바람 맑은 바람 좋은 거잖아요. 예. 옷자락을 날리며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라고 돼 있잖아. 네. 그러면 이제는 해소가 됐지 않아요? 아까 내가 바라던 무엇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근데 또 무엇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기다리는 무엇은 해결됐고 그러면 이 무엇은 네. 새로운 무엇을 기다리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럼 이 새로운 무엇은 네. 광복이 아니고요. 네. 광복이 아니고 더 평화롭고 이상적 세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 무엇과 뒤에 무엇이 다른 무엇입니다. 네. 이해됩니까? 예. 여전히 기다려. 그러면 1년 더 돌아봅시다. 예. 파란 볼펜 꺼내서 높으디 높으는 반복됐죠. 네. 그러면 넓은 고목 산마루는 시각적이죠. 네. 그러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절히 구하며 울어왔는가? 그럼 그동안 울면서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물음표 치고 의문인데 이거는 울지 않았다고 서리법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네. 아는 감탄사와 영탄법이고요. 네. 영탄법은 영이 아니고 탄. 이 아침은 위에 암, 네. 밑에 명, 네. 명암의 대조가 일어나죠. 그리고 못 박힌 듯.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직유 있고 시간도 경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들은이 아니고 시든 해야 됩니다. 시적 허용. 시적 허용이죠. 네. 구비는 구비니까 반복이고. 밑줄 색채어로. 색채어로 볼 수 있습니다. 색채어. 그다음에 사늘한 거는 싸늘한 거죠. 촉각적이고요. 그다음에 은은히 울려 오는 청각적이죠. 그다음에 종소리는 명사 종결이죠. 그다음에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인데 눈을 감으면 꽃다운 하늘이 안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역설이 되겠죠. 그러면 내 영혼의 촛불인데 영혼은 추상 관념이고 그다음에 촛불은 구체화 관념이 구체화죠. 그리고 영혼이 말하고 싶은 원관념이고 촛불이 보조관념이에요. 그러면 A의 B라고 한 거거든요. 이것도 은유법입니다. 그럼 어둠은 시각적이죠. 날개를 떨던 샛별인데 이것도 샛별이 날개가 없잖아요. 그러면 날개 있는 새처럼 보니까 화류죠. 그리고 샛별하는 돈청 말이고요. 수모라는 명령법이죠. 그럼 더 이상 날개를 어둠 속에서 떨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환히 트이는 이마 시각적이고요. 떠오르는 햇살 시각적이고요. 10월 상대 꿈과 구운하죠. 그러면 직유와 영탄이 있죠.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 그러면 청각적이죠. 피 색채어 아까처럼. 네. 색채어. 그다음에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를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폭이 향기로운 후각적이죠. 그러니까 사양하라는 명령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연이 미면 1년의 수하고 유사합니다. 수미 상관되고요.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 날리며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는 앞에 나왔던 1년의 무엇과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봐도 돼요.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됐거든. 해방이 되어도 이념의 갈등으로 우리가 분열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조차도 이념의 갈등을 넘어서는 세상을 무엇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의문형 종결로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아까 광복을 맞이한 기쁨이 이게 처음에 나왔던 무엇이고요.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더 밝은 미래 있죠. 이게 두 번째 나오는 무엇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이게 광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광복 이후라고 쓰면 되겠죠. 더 밝은 세상을 노래하는 거니까 이 빨간 거와 위에 있는 빨간 거는 다른 빨간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화자는 다시 한번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무엇을 간절히 더 밝은 세상을 염원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산상의 노래는 산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동안 울면서 간절히 염원해 왔잖아. 근데 이게 이루어졌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플러스이잖아. 그러면 이제 더 큰 플러스를 염원하는 걸로. 아이고 잘못했다. 쌤이 꺼놨는데 쌤 잘못했죠. 미안. 지금 섭짓했어. 이게까지 플러스였잖아.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더 큰 플러스를 네. 소망하는 추구하는 것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1년만 마이너스고요. 네. 2, 3, 4, 5, 6 23456이 네. 광복이 온 세상을 말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7년은 광복 이후에 더 밝은 화합하는